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은 경상남도 도정을 이끌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외 강의와 SNS로 활동하며 화제의 중심에 연일 서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지난해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채무 제로 달성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홍 지사와 함께 올해의 도정 운영 방향부터 또 정치 현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꽤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서 경남도지사와 자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먼저 도민들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사이에 이제 KBS에 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그 변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언론에 특히 KBS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무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참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던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도민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이죠. 1심과 2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법원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기간도 꽤 오랫동안 걸렸었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그런 재판 아니겠습니까?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심정을 밝혀주시죠. 정치판에는요. 제가 이제 22년째 있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은폐하고 그게 정치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법정 이외에 나와서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법률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부 검찰 주장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활동을 할 때가 왔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실제로 이번 주부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 주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1년 10개월 동안 도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도민들 행복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도정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남 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실 그 도정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죠. 경상남도가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흑자 도정을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그 목표를 밝히셨습니다. 자, 흑자 도정 이게 왜 중요하고 운영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자, 흑자 도정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흑자 도정을 한 일도 없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채무제로를 달성하고 중앙의 행정자치부에 정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라. 흑자 도정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라. 그래서 금년 2월에 그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단 내고 도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빚으로 나가는 이자 그것이 전부 우리는 지금 서민 복지 비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1년에 4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서민 복지 비용으로 다 투입을 합니다.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비용으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으로 복지를 하려면 정세를 해야 된다. 네네. 정세를 하지 않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세를 하지 않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 빚이 1조 4천억에 해당되는 빚을 정세하지 않고 새롭게 뭐 채권 발행한 것도 없고 또 땅 판 것도 없고 네. 또 자산 판 거 한 평도 안 팔았습니다. 내부 개혁만으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이런 전례는 대한민국에 한 번도 있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행정 잘하고 뭐 분야 잘하고 그 포상금은 내려올 때마다 전부 그거는 우리 서민 복지 비용으로 다 돌립니다. 네. 다 돌려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 돈을 사용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민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경남의 미래 50년 사업 어떻게 돼가고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지사 이후에 특히 세계 국가 산단, 진주 사천의 항공, 또 밀양의 나노융합, 그리고 거제 조선해양 플랜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아주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우리 경상남도가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네네. 기계, 그다음에 거제의 조선산업단지 그 두 개를 지정해 주는 바람에 우리 경상남도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계조선이 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처음 보궐선거 내려와서 앞으로 50년을 뭐로 먹고 살 것이냐. 그래서 사천 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 거제의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의 한방 항로화 산업, 네네. 그 다음에 양산을 중심으로 양방 항로화 산업, 이런 식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을 하자. 산업 구조가 창원 중심의 산업 구조가 다핵 구조로 단핵 하나의 그 경제 규모뿐이었는데 이제는 4개의 경제 규모가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의 지역 생산력이 지금의 앞으로 10년 후면 2배 이상 폭등을 합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네네.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 나가서 고생 안 해도 되는 일자리도 고급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기도 풍요로워지죠. 지금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금년 말부터는 산업단지가 착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2, 3년 후면 완공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미래 50년 동안 먹고 살 그런 터전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지사대에서 도정지표를 3가지로 했습니다. 재정 건전화하자. 빚을 없애자. 2번째, 앞으로 50년 먹고 살 것을 준비하자. 3번째가 서민복지입니다. 네.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세우자. 그 3가지에 집중해서 쭉 해왔는데 2가지는 이제는 거의 완료 단계에 하나 이제 빚은 다 갚았고 네네. 그 다음에 상계국가 산단하고 서부산업단지도 금년 말이면 준비를 하셨고. 준비를 다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민복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민복지 사업. 서민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복지를 이야기할 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들은 분류를 해요. 에? 그런데 나는 그런 분류에 따르지 않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서민 복지다. 힘들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게 이게 복지 정책이지. 잘 사는 사람한테 돈 좀 더 준다고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는 거 이건 복지 아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사치도 하고 네. 응? 그다음에 뭐 해외여행 매일 댕기고 골프 매일 치러 댕기고 호화주택에 살고 그래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면 돼요. 대신 세금은 철저히 내야 돼.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나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1인당 29만 원을 그 사람들은 돈 안 줘도 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50만 원 주면 안 되나 이게. 네. 100만 원 주면 안 되나 이게. 계층을 조금 축소시켜갖고 그런 돈이 있으면 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보세요. 얼마나 가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집중적으로 그렇죠. 서민복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서민복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복지고 서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금융 지원하고 돈 빌려주고 또 넘어지면 또 빌려주고 취업 기회 사용하고 또 아들 그 공부하는데 학자금 내주고 못 사는 사람 자식들한테 되는 기대는 사실 그렇게 서민들의 꿈이라는 거네요. 내 대에는 못 살았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럼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네? 경남 교육이 지금 전국 꼴찌로 지금 추락을 했어요. 네. 전국 꼴찌로 추락했지만은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 어린 사람,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줘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지. 그걸 마련해 주지 않고 밥 한 그릇 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게 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실 말씀이 워낙 많으시겠지만 또 저희도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또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민복지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경상남도의 이 서민적 복지의 방향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최근에 다시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 이 어떤 경남 부산 또 그리고 또 대구 지역까지도 이 문제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사께서는 얼마 전에도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길이가 3.8km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신공항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지 않겠다 이런 폭탄 선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이제 김해 신공항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 내 그날 당장 수용을 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네. 접근 시설을 강화해 달라. 철도하고 도로를 놔달라. 철도 도로는 정부에서 받아들였어요. 네네. 그리고 활주로를 3.8km로 해라. 활주로가 왜 중요한가 하면 3.8km 활주로가 되어야 대형 항공기들이 또 항공화물로 수출하는 항공기들이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네네. 김해공항에 왜 미주노선이 없습니까? 미주노선이 없는 것은 활주로가 3.8km가 안 되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항공기가 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에어버스라는 그런 장거리 노선 뛰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3.8km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신공항정책 정부 발표할 때 작년 6월에 전제 조건으로 3.8km 활주로 확보해라. 정부에서 그래 하겠다고 했어요. 네. 갑자기 3.2km 운운하길래 그럼 그 공항 뭐하러 하냐. 의미 없는 것이다. 대부분 첨단 제품들은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왜 수도권에 첨단 기업이 모이겠습니까? 그거는 항공화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 가야지 물류 비용이 적거든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을 할 때 활주로를 3.8km로 해라.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8km 활주로 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영남 지역 약속을 무산시키면 그 정부는 사기 정부지. 정부가 영남 사람들 상대로 사기하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내가 그거 사기치는 건 내가 방치할 사람입니까? 자, 이번에는 정치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남도민들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홍준표 지사가 대선에 출마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상황에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지금은 저희들 이제 탄핵 상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그게 대선 나간다 안 나간다 하는 것은 우선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영남 민심의 향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출향 인사까지 합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영남 사람들. 네네. 이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이 동남 쪽에 있는 영남 민심의 향배입니다. 영남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도 봐야 돼요. 이 불경 분들의 민심을 한번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평소에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터진 사건 최순실 사태를 보면 무능하지요. 네? 무능하지요. 어떻게 대통령이나 하면서 주변에 조언은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지저분하게 노는 애들, 또 지저분한 애들하고 같이 놀았던 지저분한 여자, 그 여자로부터 국정 조언을 받냐. 국민들이 화가 난 거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지저분한 애들, 가들하고 어울리는 행실이 안 좋은 여자, 그 여자 말 듣고 국정을 하느냐. 인사를 하고 국정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그거 무능한 거지. 근데 정치적으로는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했느냐. 사법적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나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했죠. 근데 엄격한 정명에 의해서 대통령이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탄핵 절차는 정치적 제소 사법적 결정입니다. 일각에서 촛불 시위로 탄핵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건 인민재판이지. 재판을 할 필요가 없지. 여론에 따라서 춤추면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대 진영에서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의 종식이 아니고 그때부터 혼란의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자, 최근에 또 홍준표 지사께서는 그 부산 이런 지역에서도 또 강연을 하시고 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도 말씀하실 때 보수 세력이 다시 뭉쳐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특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우파지. 우파 세력이 뭉쳐야 된다. 네네. 자, 우파 대결집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가 지금 흐름이 유럽이나 남미도 좌파가 몰락했습니다. 유럽 모든 나라가 우파 정권으로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을 보세요. 스트롱맨들입니다. 자국 이기주의에 일종의 국수주의를 내세우는 스트롱맨들입니다. 이런 스트롱맨들한테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이 탄생해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죠. 세계사의 조류에도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우파들이 이제는 결집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런 스트롱맨에 휩싸여 있는 나라를 돌파해야 될 때다. 그 뜻으로 나는 우파 대결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파라고 해서 정권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좌파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정부가 탄생하면 이런 나라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세계 전체가 지금 우파 나라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 한번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지사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이 대란대치라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뭐 정치 철학이 담기신 말씀 같은데 뭐 글자를 그대로 풀면 크게 어지럽히고 크게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뜻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누가 어지럽혔든 간에 이 청나라 옹정제가 한 네네. 정책인데 모택동이도 이제 이걸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대란대치라는 말은 원래는 크게 어지럽혀 갖고 크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누가 크게 어지럽혔든 간에 대한민국은 지금 대란에 휩싸여 있어요.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네네. 남북 대란, 외교 대란. 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의 대란에 휩싸여 있어요. 이때는 대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기에는 국가 대변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회로 받아들여요. 네. 국가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나는 대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통치해서 이 대란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게 대치입니다. 네네. 그럼 대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강론의 문제죠.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경남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난 4년 동안 이제 저를 믿어준 그 덕분으로 경남도정이 청렴도도 15등 하다가 전국에 꼴찌하다가 지금 1위로 올랐었고 깨끗한 도정이 됐고 빚도 다 갚았고 또 우리가 50년 동안 먹고 살 그런 준비도 다 갖췄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서민복지 정책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 도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2,000명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 올해 경남도정 방향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에서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남도정 앞으로 많이 발전하고 남은 임기 동안 경남의 발전을 이루는 데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중고 학생들이 다가오는 주에 개학을 하고 입학식도 하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까지 모두 학교에 갈 걱정에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데에서부터 성적 걱정과 학교 폭력 등도 끊이지 않는 걱정거리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학생들을 맞이할 생각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기뻐야 할 진학과 개학이 어쩌다가 걱정이 앞서는 일이 되어버렸는지 이게 바로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